학생들이 이웃학교 후배들을 집단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폭행 이유는 버릇이 없다는 여자친구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부당 해고된 전기안전공사 장애인 직원이 복직됐습니다. 공사는 장애인 직원에 대한 수습 교육 시스템을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의장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이견만 노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소개된 소식인데요. 전주의 한 중학생들이 다른 학교 후배를 불러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하기까지 했는데 이유는 후배들이 버릇이 없다고 말한 여자친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새벽 어둠 속에서 한 학생이 욕설과 함께 다른 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버릇이 없다며 자기 학교 몇몇 후배들을 지목하자 밤늦게 불러내 폭행한 것입니다. 죄송해? 네. 죄송해? 빨리 말해봐. 죄송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야 폭행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부근 공원으로 또다시 불러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은 고막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공동 학교 폭력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도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라든가 심리 상담 이런 것들 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이가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에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직접 폭행에 가담한 2명과 폭행 현장에 있었던 4명, 그리고 폭행을 부탁한 여학생 등 모두 7명을 학교 폭력위원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도 학부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얼마 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콜센터 장애인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내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 직원이 다시 회사에 복직했는데 공사 측은 장애인 교육 직원의 수습 교육 시스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에 입사했다 한 달 만에 퇴사했던 뇌병변 장애인 A씨가 넉 달 만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A씨의 퇴사가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출근 아닌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가 나쁘다, 제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고. 지난해 퇴사를 당할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A씨의 평가표입니다.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거나 어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장애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직원의 충분한 교육을 위해 교육 직원을 보강하고 현재 한 달 정도인 장애인 직원 수습 기간도 충분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은 고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장애인이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그 직업을 그 배정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사업주는 그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올해부터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기존 3.2%에서 3.4%로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여전히 장애인 채용보다는 벌칙성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게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또 이들이 어렵게 채용이 되더라도 노동 환경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일반 근로자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정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매년 이맘때면 기관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을 채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노동 여건의 개선 없이 그저 생색내기에만 그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장의 거취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사자가 무죄 입증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소속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할지의 문제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환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전라도 의회 의원들이 긴급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성환 의장의 거취를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묻는 회의였습니다. 열흘 사이에 벌써 두 번째 의원 총회로 36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33명이 참석해 관심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퇴를 요구할지 의견을 모으겠다는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은 없었습니다. 윤리특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총회는 끝났거든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지켜본 뒤 다시 의견 수렴을 하자는 건데 이마저 제대로 합의된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1심 판결이라도 보고 의장의 거취를 논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의사결정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비록 의장직 사퇴 요구 의견을 모은다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명분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11대 의회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송성환 도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하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 가능성도 없이 자칫 민주당 내분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본격적인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고구 하루 전날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일찍이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농경 문화가 꽃을 피운 고창에서 신홍대제가 재현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농민들의 염원을 담은 수십여 개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비옥한 고창의 붉은 땅에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고생한 만큼 우리가 이제 돌려받는 게 그게 바람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청동기 농경 문화를 꽃피운 고창에서 신홍대제가 열렸습니다. 고창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구릉지대로 일찍부터 대규모 농경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지역 학자들은 엄청난 수의 고인돌 군락을 이유로 고창이 한반도 농경 문화의 시작점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에 수많은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부양 능력이 컸고 그 많은 인구 부양 능력이 있으려면 넓은 농경지가 필요한 거죠. 신홍대제에 함께한 농민들은 북한 농민들에게 트랙터를 보내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으며 또 대를 물리면서 지켜온 토종종자를 군민들과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종잣값이 올라가는 현실에서 우리 토종을 지키는 방법이 우리 농부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씨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뿐 아니라 신홍대제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재해 없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 재검토 요구가 정치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주시가 제시한 호텔 컨벤션의 공원화 방식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전라북도와 밀실 논의의 결과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그간의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 원칙을 바꾼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72억 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를 정부 지원과 별도로 0.3% 지원합니다. 대상은 유흥, 도박업을 제외한 연매출 8,8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 원이 지원되며 희망 사업자는 6월부터 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하면 됩니다. 4.19 혁명 59주기를 맞아 남원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남원 금지가 고향인 김 열사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또 무주에서는 역시 3.15 부정선거와 민주항쟁을 하다 24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 이기태 열사를 기리는 기념비문이 무주 진암공원에 세워졌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의 박규현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가 북미 3대 국제영화제 제52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브론즈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